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단 휴진을 선언한 전국의 의사들이 오늘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루만 진료를 거부하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강경 대응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는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부터 휴진한 개원의까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한복판 5개 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머리 위로는 필수 의료 붕괴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오늘 하루 전국 의료기관에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의협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거를 정부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의료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거부를 강요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리 신고한 휴진 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40개 의대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해 추가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이 그 대상입니다.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당사자들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가 대상입니다. 범죄 의심이 들거나 범죄 행위가 포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추와 함께 법사위 조사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상자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담당이던 박상용 검사는 조작, 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는 장 씨가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며 주변을 긴장시키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열흘 새 두 번째 있는 일인데 이유가 뭘까요? 작년 말 남북한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양측의 물리적 단절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3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아래 20m 지점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합참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어서 경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북한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곧바로 돌아갔다며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주변에서는 삽과 곡괭이를 든 북한군이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북쪽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 매설 등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군이 식별한 곳만 10여 곳입니다. 지뢰 매설을 하다 폭발이 잇따라 북한군 피해가 상당했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던 철로가 끊어진 곳에는 4, 5m 높이의 대전차 방벽이 세워졌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 북방 한계선 4곳에서 발견된 방벽은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모든 남북 연계 조건을 분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이런 움직임은 활발해졌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인근 전술도로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경의선 철로 일대에 지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월남 통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남측의 전차 진입 등을 막겠다는 전술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측과의 교류는 더 이상 없다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명확한 국경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과 북의 어떤 확실한 물리적 분리 조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DMZ 내 작업들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는데요.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 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1%로 역추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검찰 성립시키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호중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경찰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셔서 음주 시점을 흐리는 행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걸 보고 학습을 하겠죠. 음주운전이 처벌하는 목적은 미래의 사고나 이런 예방 목적이 있는 건데 도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도주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 씨와 함께 사고를 은폐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거짓 자백을 한 매니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씨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세리 씨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부친을 고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오래전부터 부친과 채무 문제 탓에 갈등을 빚어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박세리 씨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준철 씨가 새만금 레저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작년 9월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씨는 지난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재단 이사회에 고소 의견을 먼저 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제가 의결에 동의를 함과 동시에 어느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러면서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거듭된 채무 문제를 해결해왔고 더는 책임질 방안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해결한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집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박준철 씨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사업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MBC는 박준철 씨에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